안녕하세요, 베가스 준입니다. 오늘은 라스베가스에서 집을 사시는 분들 중에 베가스가 처음이시거나 아니면 베가스에 살고 계셨어도 리로케이션을 안 해보셔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비디오를 켰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리얼터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사진사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리얼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솔직히 제가 스튜디오를 문 닫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베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번 공통적으로 해드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지도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라스베가스 지도고, 라스베가스 지도의 가장 큰 고속도로인 15번 고속도로가 가운데를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남쪽 캘리포니아에서 오시는 거고, 이쪽은 북쪽 유타에서 오시는 거고, 그리고 또 대각선으로 가로고 지르고 있는 게 이제 95번이라는 도로가 있어요. 이 95번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네바다 위에 있는 그 리노라는 도시,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핸더슨을 넘어서 쭉 내려가시면 아리조나로 넘어가시는 고속도로가 되세요. 그리고 또 작지만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160번 도로가 있어요. 이 160번 도로를 통해 넘어가시면 옆에 있는 작은 도시 팔업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데스밸리로 가시는 그런 길도 가실 수 있으세요. 이 라스베가스는 이 유타와 캘리포니아를 잇는 중간 지점을 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옛날부터. 지금도 이 15번 고속도로, 물론 옆에 기차도 아니지만 이 15번 고속도로가 운송하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속도로가 되게 막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로컬 사람들도 솔직히 웬간해서는 이 15번을 잘 이용을 안 하려고 그러고 좀 돌아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가 뭐냐면 이 215번이에요. 215 이 고속도로인데, 보시면 이 핸더슨부터 시작해서 라스베가스 전 지역을 거의 다 두르고 가서 반대편 15번 노스 쪽에서 끝나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라스베가스에서는 가장 긴 순환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모든 생활권이 이 215번을 타고 만나는 거랑 아주 중요해요. 실제로 이 215번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고, 다들 이 215번과 진출이 가까워서 유리하다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집을 구할 적에는 이걸 보지 않고 보통 가격을 보고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찾을 때 제가 이사를 하려고만 봐도 215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집들은 솔직히 저는 보지 않습니다. 10분 내에 진출이 어려우면 저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활동을 해야 되거나 아직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나는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다, 이런 분들한테는 215번 근처에 집을 얻으시라고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나는 그런 거랑 상관없고 그냥 조용한 지역, 조용한 지역을 찾으신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지역은 보통 이제 이 남쪽 부분에 있는 지역, 여기를 조금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쪽 지역은 이제 이 215번에서 살짝 바깥쪽으로 빠져서 이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이 길이 있는데, 이 길 너머로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운틴스 엣지라 그래서 이 지도상에는 엔터프라이즈라고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쪽 지역을 우리는 이제 마운틴스 엣지라고 부릅니다. 이 마운틴스 엣지 지역은 조금, 그러니까 이 160번 고속도로에 가까워요. 그 아까 팔럼으로 빠지는 이 160번에서는 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솔직히 215번까지 진출하기에는 조금 먼 편이라서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 이 160번을 타고 15번으로 다시 진출해서 내려가시는 편이세요. 근데 출퇴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거로 조용히 사시고 조금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집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쪽 지역이 그래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는 편이고, 조용한 지역을 원하시는 가족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이쪽에 보시면 이제 서든 아일랜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쪽이 서든 아일랜드라는 지역인데, 이 서든 아일랜드라는 지역과 이쪽 길 건너에 있는 인스프라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핸더슨에 들어가는데, 이 두 개 지역은 캘리포니아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캘리포니아로 자주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자주 그쪽으로 가족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사는 왔지만 나는 일이 있으면 캘리포니아 자주 가야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쪽 지역이 아주 유리한 게, 베가스 내에 거의 초입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동하시는 데 있어서 한 15분에서 20분, 많게는 30분까지도 빨리 출발을 하실 수 있고 도착도 빨리 하실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아직도 이렇게 조금 뭐 가족이 있거나 적으신 분들은 이 서든 아일랜드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을 조금 뭐 인스프라다 지역, 이쪽 지역을 조금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핸더슨 지역을 한번 볼게요. 핸더슨 지역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핸더슨 지역의 집을 보고 오시는데, 저한테 핸더슨 지역에 어디 봤어요? 라고 하시면 거의 대부분 이 앤덤이 있는 이 근처 이쪽 지역을 많이 보시고 말씀을 하시지, 이쪽 뒤에 이 핸더슨 뒤쪽 넘어 이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이쪽은 이 바로 넘어가면 이제 보더시티로 넘어가는 길인데, 솔직히 핸더슨의 주 시청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핸더슨은 솔직히 이쪽이 더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살짝 바깥으로 떨어져 있는 외곽 도시인 거죠. 또 부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앤덤과 그 옆에 있는 맥도널드 렌치,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맥도널드 렌치라든지 이쪽 지역은 솔직히 가격대가 조금 비싼 편이긴 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타운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앤덤 지역이 라스베가스에서는 이제 첫 번째에 자리 잡고 있는 부촌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부촌으로는 이쪽에 이제 썸머린 지역, 썸머린 지역이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는 이 썸머린 지역과 이 앤덤 지역, 이쪽 지역이 두 개가 가장 큰 부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 이제 지도를 딱 펴서 보시면 이쪽에 스프링밸리랑 파라다이스라는 지역이 보이죠. 그때 가장 첫 번째로 형성이 됐던 도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낙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에서 조금 외곽적으로 빠지면 이쪽 지역에도 이제 많은 그 핸더슨 집들이 나오는데, 이쪽 지역 집들이 대부분 조금 연식이 많이 돼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는 연식이 꽤 되어 있는 편이고, 뭐 80년대, 90년대 뭐 이런 집들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파라다이스 지역 이 뒤에 쪽은 그래도 조금 주거 형태의 집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 요 스프링밸리 쪽은 이쪽보다는 조금 더 좀 작은 사이즈의 집들이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콘도미니엄 같은 게 조금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또 아셔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노스 지역이에요. 이 노스 지역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넬리스 공군기지라고 보이시는데, 라스베가스는 이 넬리스 공군기지가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노스에서도 노스 이스트 지역에 있는 이 공군기지 주변은 상당히 좀 시끄러운 편이죠. 뭐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리는 편이라서 상당히 시끄럽고, 라스베가스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로 이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 올드 다운타운 쪽 너머로는 이쪽 지역이 이제 그 갱도 제일 많고, 뭐 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짜 그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텐트족도 가장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가스 사시면서 솔직히 이쪽 지역은 그렇게 크게 가실 일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은 아닙니다. 이 노스 지역도 주거 지역으로 되게 많이 사시는 지역이고, 이쪽은 단 이쪽 부분, 이쪽으로 가시면 공장지대가 조금 많아서 이쪽에 조금 이 15번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집을 구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좀 올라가시는 게 낫고,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뭐 부촌으로 자리 잡은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 물론 앤덤 지역도 좋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썸머린 쪽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 썸머린 지역은 이 215번을 딱 중앙에 끼고 있고요. 이래저래 어디로 가도 진출하기가 너무 좋아서 활동하시기가 진짜 편해요.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앤덤 지역은 이 215번에서도 많이 뒤로 빠져 있고 15번에서도 떨어져 있고, 조금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뭐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이동하시기에는 그렇게 유리한 지역은 아니에요. 실제로 로컬도로를 많이 이용해서 215번을 타다 보니까 215번 주변에 교통이 상당히 막히는 편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썸머리는 전체적으로 215번을 쭉 가운데로 끼고선 좌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진출하셔도 솔직히 215번을 타기가 쉽다 보니까 진출하시는데 아주 용이해요. 내가 얼마나 아시안 문화의 생활권에서 사는 게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해보셔야 돼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이쪽 차이나타운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거의 모든 아시안 생활권은 다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썸머린에 살고 계시면 이 아시안 마켓 쪽이라도 이쪽으로 진출하기도 조금 편한 편이고요. 이 핸더슨이나 이쪽에 계시면 이쪽으로 진출하시는데 이쪽 사시는 분들보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더 걸린다고 보세요.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저희는 어디 이동할 적에 1시간씩 걸려서 보통 이동을 하기 때문에 15분 걸리는 거 별로 신경 크게 안 써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라스베가스에 살게 되시면 그 15분 더 걸리고 안 걸리고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자리를 잘 잡고 들어가시는 게 나중에 조금 오래 사실 적에도 아, 내가 이 지역을 좀 잘 골랐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바로 뒤에 이제 레드락 국립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좀 운동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뭐 자전거 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리한, 이 썸머린 지역에 살다가 이 노스웨스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처음에 이 노스웨스트로 올 적에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15번이랑도 지금도 되게 가까워요. 215번이랑 되게 가까워서 솔직히 뭐 예전에 이동하던 것보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더 걸리는 편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가스에서 10분, 15분이 더 걸리고 안 걸리고는 상당히 큰 뭐 생활권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살짝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보시면 뭐 뒤에 수영장도 있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애들도 이제 둘이나 있고 강아지도 3마리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집이 더 큰 집이 필요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버젯에서는 썸머린 쪽에서 집을 구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95번이랑도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215번과 95번을 이용해서 스트립으로 나간다든지 다른 데로 진출할 때 상당히 좀 유리하게 두 개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솔직히 생활권이 10분, 15분이라서 옆으로 이동하긴 했는데, 예전에 이용하던 그 썸머린의 생활권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215번에 가까워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베가스에 오래 살면서 느낀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 215번이라는 이 고속도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라스베가스에 사시는 분들도 이사를 많이 해보시거나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생각은 가까워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왜 가까워야지 라고 생각은 아마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살면서 느끼게 돼요. 가까운데 집을 215번 가까운데 잡자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뭐 보시면 그냥 지도를 보시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약간 뭐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지하철 역세권 같은 느낌? 네. 이 지도를 한번 펼쳐 보시고 사는 지역이 어딘지, 그거를 한번 어디로 이동하는 게 좋을지를 가장 첫 번째로 고려를 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버젯에 맞는 집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첫 번째 편으로 라스베가스 거주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필요하실 적에는 언제나 저희 와이프 제시카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702-817-3333입니다. 제시카는 702-817-3333. 제시카를 통해서 집을 얻어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